축제 일주일 전부터 사찰에서 머물며 찬물을 뒤집어 쓰며 수행을 해야 하고 대화도 못한다는 규칙을 따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1週間自分の時間として会社を休むっていうのは今と昔ではちょっとハードルが違ってきてる. 결국 수소문에 한 남성을 구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750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를 잘 마칠 수 있었지만 언제까지 축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최 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순식간에 하늘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 자유낙하 상태에서 서로 손을 잡고 회전하고 위치를 바꾸며 하늘 위에서 공중 안무를 완성합니다. 4,000m 상공에서 예술을 펼치는 이들은 미국 스카이다이빙 전국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입니다. 애리조나 사막 상공 수백 명의 스카이다이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낙하산을 펼치기 전까지 단 35초 동안입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하게 동작을 반복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카메라맨이 함께 뛰어내려 공중에서 장면을 촬영하고 지상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즉시 채점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 각지에서 온 약 60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미 공군 낙하산팀 생도들도 처음 출전했습니다. 애리조나 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We fly on our belly, we fly on our back, we fly on our feet, and we fly on our head all in the same jump. So it's a pretty technical discipline. 세 선수의 점프 횟수를 모두 합치면 5만 번에 달합니다.力出现的情况下，会导致脚上的应力集中，门皮会产生一个应力损伤。 반면 둥근 창문은 힘을 고르게 퍼지게 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승객이 세로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행기 창문에는 바늘 끝 크기의 아주 작은 구멍도 여러 개나 있는데요. 기체 내 압력과 온도, 습도를 조절해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비행기 창문은 단순히 승객이 바깥 풍경을 보는 용도만이 아닙니다. 조종사나 승무원이 날개나 엔진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경 알라바이. 다부지고 튼튼한 몸에 독특한 귀 모양, 큰 머리 등 용맹스러운 모습이 돋보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초원에서 유목민의 동반견으로 살아온 고대 견종으로도 유명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알라바이를 국견으로 지정하고 알라바이의 날이라는 국경일까지 제정해 해마다 기념할 만큼 애정이 각별합니다. تركمان آلاوایلر وارد أيضا مثل تركمان آلاوایلر قديم دور دنوار جيلان التخم لر خطابلان تركمان halkımız تركمان آلاوایلر니. 올해 기념일에도 최고의 알라바이를 뽑는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Hurmatly bilim serkerdewasymyň şah serpayına münasip bolduk. Bugün meniň harby gullukçylaryň begenjiniň 지능과 충성심으로 양치기나 사냥, 경비 등 여러 분야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인들의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온 알라바이.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견 알라바이를 외국 정상에게 국빈 선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당시 파격과 충격을 안겨줬던 작품이었죠. 여러 상징과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었는데요. 관객 모두 김부미 기자가 안내합니다. 섬진하고 있는 조용한 소도시 곡성. 외지인이 이사 온 뒤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매가 그러는데 그 외놈이 귀신이랴. 그 일본 놈이 아니라
그 여자가 귀신이요. 누구를 믿어 또 진짜는 무엇인지 감독은 관객들을 초대합니다. 입장에 따라서 달리 이해되거나 판단될 수 있고 혹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무속과 기독교를 오가 실마리 대신 영화는 관객을 점점 더 미궁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우리 딸내미냐고.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종교적인 이유로 이 영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전혀 다른 해석을 할 거라고 이미 예측을 했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이제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여기에 박수무당과 이국적 종교의식, 좀비,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오컬트적 요소를 통해 시각적 충격까지 안깁니다. 오컬트라는 그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요소잖아요. 터부시하는 어떤 에너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 곡성이라는 거는 아주 뛰어난 대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끝까지 영화가 말해주지 않는 상징과 은유는 여러 해석을 낳으며 관객들을 곡성에 끌어들였습니다. 한 번 보고는 해결이 못하죠. 계속해서 이제 곱씹어 볼수록 새로운 차원들을 열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숨겨진 상징과 코드들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기승전결 같은 영화적 서사를 뛰어넘으며 새로운 영화 문법을 만든 곡성. 감독의 완벽주의로 그려낸 이 작품에서 감독 나홍진이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만약에 불행을 겪고 있다면 그 불행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흔히 자연스럽다는 말은 일상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자연스럽다는 말이 긍정어로 사용됐을까요? 이 말의 시작과 그 이면을 짚어본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노태영 기자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게 좋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인공적인 것은 싫다라는 말도 당연한 말처럼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자연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아왔는지 그 기원을 추적하는 한편 익숙한 것처럼 여겼던 통념들에 비판적으로 접근합니다. 에이펙 공식 의제로 채택될 정도인 저출생 문제. 하지만 저자들은 인구는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조절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인구 수보다는 구성원들의 질과 역량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세대 갈등 등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면서 그런 난관을 해결하다 보면 인구 문제에 관한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몇 살일까? 또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우주와 관련된 수많은 궁금증 중 10가지를 추려 최신 이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답을 보여줍니다. 따뜻한 자선을 내세우며 아이들을 맡아왔던 복지재단.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의 이름으로 아이들의 삶을 통제하고 심지어 착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올해 혼불문학상 수상작으로 학대와 착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서사를 통해 인간이 만든 선의와 제도의 그림자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올해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테슬라 판매 호조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 9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3분기 거래액은 69조 2,79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 증가했습니다. 음식 서비스가 거래액의 15.3%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과 여행 및 교통 서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 거래액이 크게 늘었는데 국가데이터처는 수입 전기차 신형 모델 출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네, KBS의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 가요 무대가 오늘로 40주년을 맞습니다. 트로트부터 포크송, 발라드까지 온 세대를 감동시켜온 가요 무대의 주역 김동건 아나운서에게 감회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이세연 기자입니다. 올해로 40살이 된 KBS 가요 무대.
33년간 진행을 맡으며 그 역사를 지켜온 김동건 아나운서는 장수 비결로 시청자의 한결같은 사랑을 꼽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변함없이 사랑을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김 아나운서의 인사말.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안 들으면 아쉬운 가요 무대의 상징이 됐습니다. 편지가 오는데요. 그 인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한국인이구나. 나를 아직도 이렇게 기다리는 우리 교포 방송이 있구나. 이런. 무대에서 김 아나운서의 귀를 거쳐간 곡만 10만 곡에 이릅니다. 대중가요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는 말이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와닿습니다. 이 시대 왜 이 노래가 나왔는가? 그러면 반드시 그 노래 나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 대한민국 가요와 40년간 울고 웃으며 그 여정을 함께한 가요 무대 40주년 특집 방송이 오늘 밤 120분간 펼쳐집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40주년을 만들었습니다. 야, 앞으로 난 이 프로 40년을 더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캄보디아 납치 구금 사태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그 이면에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발생한 이른바 통장 묶기로 지급정지 제도의 빈틈을 노린 수법입니다. 임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모르는 돈이 입금돼 하루아침에 통장이 모두 묶이는 일을 겪었습니다. 모르는 돈 100만 4천 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면서. 송금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A씨 계좌를 신고하자 은행이 즉시 지급정지한 겁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까지 모두 중단됐는데 A씨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거 고객님께서 해지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송금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보름 넘게 서면 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취소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통장 협박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A씨 사례처럼 협박 없이 통장만 묶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초조한 마음이 있죠.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돈 세탁용 계좌를 탐색하거나 누군가 앙심을 품고 일부러 통장을 묶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앙심을 품고 있으니까 이제 잠그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보내놓고 협박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통장 묶기를 대행하는 업자도 등장했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지급 정지 해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부가 제시하는 그 세세한 보안 규제만 이제 준수하려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사의 환경에 맞게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에 맞춰져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연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계열사와 국내 사업장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단순 연락사무소인 것처럼 위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 유출한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계열사가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4,21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오름폭을 점차 확대하며 나흘째 상승 중이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사자의 강세입니다.
주말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의 호실적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촉발한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과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호평을 받으며 1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애플도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급증했지만 중화권 매출 감소세가 부각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6.17포인트 상승한 4,213.67에 코스닥은 11.52포인트 오른 911.9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전기전자업종 강세가 돋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고가 기록 속에 LS일렉트릭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전력과 에너지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 효성과 현대오토에버, 한화엔진 강세입니다. 반면 명인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현대글로비스는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주와 엔터주 강세를, 오늘 상장한 노타 200% 넘게 급등 중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7,562.87에 나스닥은 23,724.96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는 상승 중이고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29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부분 지역 올해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0.5도, 계룡이 영하 3.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 등 한낮에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이 14도, 광주와 대구 15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높은 널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112,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가요 무대는 사하라 사막의 한복판이 옷이다. 부모님 사랑은 끝이 없는데요. 애들 튼튼히 키워서 우리 만날 때는 서로 웃으면서 만납시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고맙습니다.